코로나19 유행이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강화하면서 내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제한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역시 7천 명대를 보였고 사망자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였는데 일단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신규 확진자, 특히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거의 6천 명 가까이, 그러니까 그 2주 전에 4,300명에 비해서 계속 증가한 추세였고 이번 주도 아마 지난주에 비해서 한 10% 내지 20% 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2주 전에는 11,000명에서 지난주에는 14,000명, 그러니까 거의 매일 2,000명씩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염이 되시고 그러면서 위중증 또 확진자라든지 그다음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분의 사망이 증가하고 병상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닌 일반 다른 분들의 중증이나 응급 환자 진료에도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겨서 2차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의료 대응 체계에 거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의료 대응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 수가 이번 주에 확진되시는 분들 또 이번 주에 확진자로 인해서 노출돼서 잠복기에 계시다가 다음 주에 확진자가 되셔서 또 진행되실 분들 또 중증이나 위중증으로 이제 발전될 때 좀 시간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앞으로 또 위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의료 대응 체계의 이런 포화와 부족 상태는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도 한 2, 3주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병상 확보가 중요한 부분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로 좀 시간 안에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의료 병상 대응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확보되고 있는 것은 거의 수도권만 기준으로 해도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포화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중증 병상, 가용 병상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목표치를 한 50% 정도로 만약에 이제 목표를 갖게 되면은 지금 수준에서 이제 중등증 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이제 한 3,000병상 그리고 위중증 병상도 1,500병상 정도가 더 확보돼야지 지금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한 50% 정도의 가용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등증 병상 3,000병상 또 위중증 병상을 확보할 때는 그만큼 또 간호 인력도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중증 수도권만 봤을 때 이제 위중증 병상을 700병상 추가한다고 하게 되면은 간호사가 병상당 뭐 1.8명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간호사만 1,000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중등증 병상도 1,000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간호 인력이라든지 의사나 또 기사나 주변의 의료 인력들 도와주시는 분들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행인 긍정적인 지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주 30%에서 이번 주 50%를 통과했고 예약률도 좀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0세 어르신들이 3차 접종을 통해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2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위중증 환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위중증 병상을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접종자에서 절반 또 접종 완료군에서 절반 정도 생긴다고 봤을 때 위중증 환자들이 발생이 감소하는 효과는 뭐 많아봤자 한 50%에 그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유행이 다시 2배로 증가하게 되면은 현재 위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자가 계속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중증 환자라든지 중증증 병상 또 초기에 경증의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3차 어르신들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 또 미접종자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예방접종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어서 거리두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국에서 이제 사적 모임 4명만 가능하게 되고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차이를 두고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번 조치의 수위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그 방역 패스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적 모임이라든지 또 식당, 카페 같은 것을 이용하실 때 방역 패스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미접종자 한 분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접종 완료자 돌파 감염자 10명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접종 완료 같은 경우 아직 90% 이상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또 미접종자가 감염돼서 또 다른 분으로 전파가 되는 것을 막는 추가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우리가 집단 면역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감염 전파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파시킬 수 있는 노출되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특히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예전 겨울과 다르게 우리가 좀 지금은 예방 접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전 국민께서 적극 참여하시게 되면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유행을 꺾는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게 단기간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지금 같은 조치를 조금 더 일찍 적용했다면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위험도 평가에서 지금 현재 병상 상황이라든지 유행 양상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계속 평가가 있었는데 예. 이런 조치가 조금 4주, 5주가량 좀 지연된 점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확진자가 좀 적을 때 조기할수록 빨리 우리가 유행 커브를 꺾고 우리가 감당 가능할 정도의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일상회복으로 지표가 좋아져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완화하는 것을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 11월 1일 1단계, 첫 단계를 도입할 때 너무 급격하게 너무 큰 완화를 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들어갈 때 이제 천천히 조금씩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함께 수도권 전면 등교도 멈추게 됐는데 아무래도 확진자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방접종률이 30%대로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일본만 해도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 완료율이 70%인데 70%가 넘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상태고 학생들은 예방접종률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밀집된 환경에서 같이 여러 가지 대면 수업이라든지 또래들끼리 어울리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미 주 단위로 1.5배, 2배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들은 굉장히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아청소년도 17%가 입원을 하고 또 일부는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아서 만성적인 피로라든지 집중력 감소 같은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 예방접종은 매우 필수고 또 조금 이상 반응이 두려우실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예. 10만 명 중에 1명 생기는 어떤 이상 반응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100만 명의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가 결국은 사회생활과 공동체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감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예. 하는 노력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기여하는 의식을 학습하는 측면에서도 소아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김부겸 총리가 오늘 관련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실 보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려야 되겠고
또 시간이 소요되기 전에 선지원, 계산급 형태로 선지원해드려서 일단 위기를 막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맞아주시는 노력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 미접종자의 접종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고 예. 또 병상을 우리가 하나 확보하게 되면 다른 중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픈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좀 사적 모임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만 좀 미루고 사적 모임을 좀 참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을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고 아픈 환자분들이 조금 더 진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사적 모임이라든지 방역수칙 준수를 예. 조금만 더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방역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빨리 꺼내는 것 자체가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오미크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보니까 영국의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영국의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확진자의 40% 이상이 오미크론이 아닐까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빠르게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예. 최근 1, 2주 사이에 영국의 확진자 수가 3만 명대에서 7만 명대로 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입원율이 급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입원율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3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 예. 알려진 것처럼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는 75% 이상이 될 거라는 추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와의 어떤 어떤 것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예. 워낙 지금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지금 아직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 위험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하시고는 특히 이번 겨울을 좀 지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미접종자분들의 예방접종이 매우 좀 중요하시겠습니다. 예. 감염을 시키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영국 보건당국에서는 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한 명이 3명에서 5명에게 전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일단 전파 속도 그러니까 한 사람에 노출됐을 때 얼만큼 많이 감염될 것인가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감염시킬 때 그 속도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를 예. 봤을 때 지금 노출됐을 때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겨울철에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3배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만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감염이 잘 되실 수가 있겠고 예. 딴 사람이 감염되고 다른 분에게 감염시키는 세대기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정도 더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또 기존의 예방 백신을 맞았거나 또 한번 감염되셨던 분들도 재감염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때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보편적인 백신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변이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좀 포괄할 수 있는 백신을 마련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도 조금 더 그동안의 어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또 앞으로의 유행을 봤을 때 보다 조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범용 백신을 좀 미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주장이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온 것처럼 예. 계속 박쥐를 중심으로 일부 포유류
중심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 계속 유행하게 되고 계속 사람에게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즘보다 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백신 개발이 좀 필요해서 좀 미리 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앞으로 유행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 이런 제시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쭉 그러기 위해서는 좀 또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에게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한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벽이 이제 인체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네. 것들 조건들이 있어서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언제 실현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